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미국 측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알린 겁니다. 정부는 연기 사유를 설명하며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2+2 협의를 위해 출국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출국은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2+2 협의 연기와 별개로 총력 외교전을 펼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루 전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24일부터 25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 잇따라 면담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미 간 무역협상 진전 방안과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도 했었고요. 또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주 촘촘한 전략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SNS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시장을 개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앞선 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한 분기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지난 5월 한은이 전망한 0.5%보다 소폭 높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4.2% 늘었고 민간 소비도 0.5% 증가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했지만 피해 지자체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3차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가 신청 사흘 만에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사흘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조 8,849억 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 앱에 여러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더욱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앱 서비스 간의 개인정보를 이전 공유할 때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검색과 쇼핑,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여러 서비스 사업자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이전 공유할 때 더욱 면밀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쿠팡과 배달의 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권고를 하고 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지도 성격의 개선 권고를 부과합니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위는 앱 서비스 간 개인정보 이전 연계 지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개선 권고했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저장소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동의 항목을 줄이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용 약관 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서비스별로 탈퇴가 가능한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제조 부진 영향으로 7월 기업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앞선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0으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이 91.9로 2.5포인트 하락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협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다며 빠른 시일 내 양측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민간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전국에 내린 극한풍으로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피해 복구 작업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신청 사흘 만에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신청자 수는 2,148만 명이고 지급된 금액은 3조 8천억 원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완료한 아리랑 7호가 오는 11월 발사됩니다. 오는 9월 중순 발사장으로 운송된 후 11월 중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행안부는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색채 인증 또는 6자리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